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맞았습니다. 올해 행사에서 열병식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조평통 공개 질문장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이영아입니다. 오늘은 경제사회 분석과의 박준수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이 우리의 국군의 날 격인 북한 인민군 창건일이었습니다. 예년에는 열병식과 같은 행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별다른 행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규모 행사인 군 열병식은 매년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매 5주 전이나 10주년들을 기념해서 실시합니다. 지난 2013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창건 82돌로 정주년이 아닌 만큼 중앙보고대회, 열상 참배, 연회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인민군 창건일은 김일성이 항일 유격대인 인민유격대를 창설한 1932년 4월 25일을 기념하는 북한의 명절인데요. 북한은 1996년부터 인민군 창건일을 국가적 명절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창건일 행사는 간략하게 했지만요.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과 군 내부 개선 작업 같은 활동은 활발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4월 27일 당 중앙군사위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하면서 군 발전 방안과 조직 문제를 토의했다고 하였습니다. 토의에서는 4월 26일 김정은이 6.81 군부대 방문 시 지적한 훈련에서의 형식주의, 전투준비 미흡, 군에 대한 당적 지도 미비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 문제는 우리의 인사 문제를 말하는데요. 북한이 4월 26일 황병서에게 차수 칭호를 부여했다고 보도한 점을 감안하면 황병서 승인권으로 보입니다. 북한 군대 계급에서 차수는 원수 바로 아래인데요. 65세로 알려진 황병서는 지난해 김정일 공개 활동을 최룡의 다음으로 많이 수행한 인물입니다. 이번 주 들어 김정은은 군 공개 활동도 활발히 하였는데요. 창건일을 계기로 유일 영군 체계 확립과 군사기 진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북한의 대남 관련된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하여 조평통 공개 질문장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북한은 4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개 질문장 형식으로 총 10개항을 공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안법 철폐, 오해사 조치 해제, 을지연습 중단, 세계평화공원 구상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으면서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근본 질의는 과거 공개 질문장에서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과거와 달리 우리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공개 질문장을 통해 우리 대북 정책의 논점을 흐리면서 향후 우리 대북 정책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개 질문장 이후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았죠. 네, 북한은 지난 4월 27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으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으로 재확인된 양국 북핵 불능 의지에 대해 북남 관계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등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북한도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네, 북한은 지난 4월 23일 북한 적십사 중앙위원회 명의로 우리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는데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 시청자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월 24일에는 6.15 북측위원회 및 민화의 명의로 유사한 내용의 정통문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1984년 수해,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시 전통문을 통해 위로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북한 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정부 무능, 집권자 책임 회피 등을 보도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의 소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인 케네스 베가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또 다른 미국인을 억류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에 맞추어 미국인의 억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밀러 메시토드는 4월 10일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는데요. 입국 과정에서 망동을 부려 해당 기관이 억류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케네스 베도 2012년 11월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억류되어 현재까지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9차례의 미국의 영유 중에 7차례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발생했는데요. 북한은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의 영유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며 미국에 대한 대여 제기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남한과 미국을 배제한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증가되고 있죠. 네,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러시아 사할린주 정부와 무역경제협정 의정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재정 국면에서 러시아, 중국 등 남아있는 몇몇 국가와 계속적인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고 북한은 투자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경제협력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한편 북한은 평양에서 러시아, 북한, 몽골 등 27개국이 참가하는 제29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정세분석국 박준수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